안녕하십니까. 군무원 행정법 기출문제 세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2020년도 군무원 행정법 기출문제 17번부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일단 17번을 보겠습니다. 행정심판법이 나와요. 자, 우리가 행정쟁송법이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행정쟁송법이 나온다는 거죠. 행정쟁송법. 행정쟁송법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뭐가 있을까요? 행정심판법이 있어요. 그 다음에 행정소송법이 있습니다. 자, 행정심판법과 행정소송법의 가장 큰 근본적인 차이가 뭐가 있을까요? 행정심판법은 행정청에서 한다는 겁니다. 행정청. 자, 이건 뭡니까? 행정법원에서 한다는 거예요. 자, 이런 차이가 있다는 것을 미리 숙지하시고, 자, 그리고 가장 많이 출제되는 것은 행정심판위원회였거든요. 그런데 우리 군무원 시험에서는 가장 특징이 뭘까요? 조문이 출제되고 있다는 겁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조문이 그대로 출제되고 있다. 자, 이거는 가장 어려운 시험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제가 이제 조만간에 이 조문 특강도 할 거거든요. 거기 그대로 출제됩니다. 25문제 중에서, 자, 25문제 중에서 조문 문제가 7문제예요. 엄청나죠? 이건 엄청난 거예요. 그렇죠? 판례 문제가 물론 있지만 이론 문제도 많습니다. 그리고 강론 문제도 약간 섞여 있어요. 그런데 가장 충격은 조문 문제가 이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조문이. 알았죠? 이거를 분석한 사람이 접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아주 눈 감고도 맞히는 겁니다. 자, 17번 보겠습니다. 행정심판법. 자, 행정심판법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자, 행정심판법 제4조를 그대로 물어봤습니다. 이거는 제4조를 그대로 물어본 그 문제였어요. 이거 뭐 조문을 다 외울 수도 없고, 그래서 저는 조문마다 중요한 부분을 다 체크해 놨습니다. 자, 1번이 틀렸는데 왜 틀렸냐면, 자, 우리가 말이죠, 행정심판법이나 행정소송법이나 볼 때 무슨 장관 이렇게 나올 겁니다. 무슨 장관. 어떤 장관이 주재를 하는가, 어떤 장관이 피고가 되는가, 이런 게 있거든요. 바로 이 문제였습니다. 자, 1번이 틀렸습니다. 관계행정청 기관의 장이 특별행정심판과 또는 행정심판법에 따라서 행정심판 절차를 진행했다는 겁니다. 자, 이럴 때는 그리고 법령을 변경하거나 개정할 때는 누구하고 협의를 해야 될까, 이게 문제예요. 자, 여기서 뭐라고 나왔냐면 법무부 장관 이렇게 나왔거든요. 법무부 장관이 아닙니다. 누굴까요? 자, 거기 보시면 행정심판법 제4조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미리 중앙행정심판위원회와 협의해야 됩니다. 자, 이게 아니고, 자, 행정심판위원회가 있어요. 이 사람과, 위원회니까 사람이 아니죠. 어떤 회의가 있는데 이러한 기관과 미리 협의를 해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무슨 뭐 법무부 장관이라든가 행안부 장관 이런 게 있는데 그런 경우는 답이 안 됩니다. 아시겠죠? 자, 이렇게 답을 할 수가 있고, 그 밖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2번 보시면은 이건 말도 안 되는 질문인데 이건 답이 아니죠.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에 대해서 다른 법률의 특별 경우 외에는 바로 이 법에 따른다. 이 법입니다. 이 법. 이런 것도 잘 나와요. 이 법에 따라야지 그 법이 아닙니다. 그 법이 아니다. 이 법이라는 거예요. 이 법. 알았죠? 행정법은 이냐 그냐가 되게 중요하다. 아시겠죠? 자, 17번 간단히 해결했습니다. 자, 여러분들 질문 사항 있으면 제 사이트가 있으니까 거기다 질문해 주시고, 자, 다음 번 보겠습니다. 자, 다음 번은 뭐냐면 행정소송입니다. 자, 행정심판법 공부했으니까 행정소송법 공부해봐야겠죠? 이런 얘기입니다. 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조문 그대로 출제됐고, 그 다음에 판례가 최근 판례 내용인데 항상 우리가 누가 피고로 될까,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아시겠죠? 18번은 피고 적격을 물어봤다는 얘기예요. 자, 우리 행정법에서 중요한 것이 원고 적격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피고 적격 이렇게 나눕니다. 자, 원고 적격은 누가 원고 적격을 갖느냐? 법률상 이익 있는 자. 그렇죠? 법률상 이익 있는 자가 원고 적격 갖는 겁니다. 그러나
피고적격은 쫙 나눠져 있어요. 예를 들어서 대통령이 처분, 대통령입니다. 누가 피고가 될까요? 이때는 각부 장관 이렇게, 그죠? 예를 들어 그렇다는 겁니다. 각부 장관. 이렇게 피고 적격이 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대리는 누가 피고가 될까요? 대리. 만약에 대리다. 대리가 있을 때는 누가 피고가 되죠? 이때는 피대리청이 피고가 됩니다. 피대리청. 자, 이렇게 우리가 공부하면 되겠습니다. 자, 1번이 틀렸습니다. 18번에 거기 보시면은 당사자가 지방노동위원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방노동. 자, 주방노동에 불복했다. 그래가지고 어디다가 우리가 일종의 항소를 했을까요? 재심이 항소나 마찬가지입니다. 재심을 청구했다. 그러면은 누가 피고가 될까요? 그러니까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우리가 재심을 하는데 그러면은 누구를 피고로 해가지고 진행할까요? 행정소송을. 자, 누굽니까? 중앙노동위원회가 아니고 고용노동부 장관도 아닙니다. 누굽니까?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이다 이런 얘기예요. 아시겠죠? 중앙노동위원회가 있습니다. 노동위원회 위원장이다. 여기 조심하세요. 위원장이다. 위원회가 아닙니다. 위원장이 피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피고적격 꼭 출제가 되고 행정소송법과 관련된 문제였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 밖에 뭐 조례가 있고 뭐 지방의회 의장 이렇게 있는데 그것은 뭐 일종의 구색을 맞추려고 문제를 낸 것이다. 이렇게 보시고 답은 바로 요거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좋습니다. 여러분들 항상 공부할 때는 여유를 가지고 하고 그 다음에 집중을 하고 심플하게 우리가 공부를 해야 돼요. 복잡하면은 시험장에 가서 문제를 풀 수가 없는 겁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키워드를 빨리 뽑아내는 것이 바로 능력자인 거예요. 아시겠죠? 자, 좋습니다. 그 다음 19번은 뭐냐면 소의 이익입니다. 자, 이게 우리가 되게 웃긴 게 뭐냐면 원칙적으로 이 처분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순서가 이렇습니다. 처분성 있고 그 다음에 처분성 있으려면 공법 관계해야 돼요. 공법. 그리고 법률상 이익이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잘 보세요. 근데 이것만 끝난 것이 아니라 소의 이익도 있어야 됩니다. 소의 이익. 소를 진행해가지고 내가 얻는 이익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소의 이익이 없다. 그럼 집에 가야죠. 할 필요도 없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이거는 이 19번은 말이죠. 단계적 행정행위가 출제된 겁니다. 단계적. 항상 출제됩니다. 별표 한 5개 쳐야죠. 그죠? 정신없이 쳐야 됩니다. 이렇게. 자, 단계적 행정이라는 게 있는데 반드시 시험에 출제된다. 올해도 나오고 작년도 나오고 다른 직렬에서 계속 출제되고 있어요. 단계적 행정은 제가 모든 걸 공식화해야 됐죠. 잘 보세요. 자, 요것만 외우면 두 문제를 그냥 맞추는 겁니다. 그렇죠. 이렇게. 자, 확은 뭡니까? 뭡니까? 이 확약이죠. 확약. 약속. make promise라고 합니다. 제가 전직 영어 선생이라 좀 외우고 좀 합니다. 죄송합니다. 확약. 약속을 한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가행정행위라고 있어요. 가행정. 그 다음에 예비결정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부분허가 또는 부분인가 뭐 이런 게 있어요. 부분자가 들어갑니다. 이렇게. 우리 행정법에서는 뭐 취소 무효를 막 철회를 헷갈린다고 그랬죠. 그대로 고지고대로 믿으면 안 됩니다. 취소가 철회가 될 수 있고 철회가 뭐 여러 가지 또 의미를 또 갖는 경우도 있답니다. 아시겠죠? 자, 확약 같은 경우는 올해도 시험에 나왔습니다. 우선순위. 자, 우선순위 결정은 확약이면서 처분성이 없습니다. 처분성이 없어요. 그 다음에 가행정 행위는 뭐가 있냐면 예를 들어서 뭐 직위해제 이런 게 있어요. 직위해제. 이건 절대 안 나옵니다. 해제. 뭐 경찰이 잘못했는데 경찰서정 직위해제 이런 말 들어봤죠? 그 다음에 예비결정 여기서부터 시험에 나옵니다. 이거 두 가지가. 예비결정은 예를 들어서 폐기물 처리 사업에 대한 적정통보. 폐기물입니다. 사업 적정통보. 요까지만 쓰겠습니다. 자, 요것을 예비결정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예비결정을 했는데 청소업자 난리부른 해가지고 나중에 예비 허가를 취소했다. 이때는
소송을 제기할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항상 출제됩니다. 요거. 그 다음에 요게 문제예요. 원자로와 관련된 거. 원자로 부지 승인이 있어요. 원자로 부지. 그죠? 그 다음에 원자로 건설. 원자로 건설 승인이 또 있습니다. 자, 이 두 가지가 점차적으로 단계적으로 이루어지죠. 이런 얘기입니다. 만약에 원자로 부지 승인하고 나중에 원자로 건설까지 갔다. 그랬을 때는 요 원자로 부지 승인은 사라진다는 겁니다. 즉 여기에 소송을 걸어야 된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문제가 2번이 답이었습니다. 원자로 및 관계 시설의 부지 사전 승인 처분. 그죠? 원자로 부지. 원자로를 건설하면 이제 부지가 있어야죠. 여기에 대한 사전 승인과 그다음에 나중에 원자로 건설 허가 처분이 있습니다. 건설. 아무튼 건물 져야겠죠. 자, 그러면은 원자로를 예를 들어서 어떤 땅이 탁 있는데 요걸 원자로 건설을 탁 한다 했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원자로 같아 보여요? 그래서 이랬을 때 요 원자로 부지는 사라진다는 겁니다. 여기에다만 소송을 걸어야 된다 이런 뜻이죠. 자, 어떻습니까? 거기 보면 있게 되더라도 건설 처분에 촉수되어 독립된 존재가 독립된 존재가 상실된다고 그랬죠. 자, 이게 틀렸습니다. 요게 상실된다 이런 얘기예요. 아시겠죠? 자, 좋습니다. 여러분들이 뭐 집중만 잘 하신다면은 제가 볼 때는 군무원 시험은 말이죠. 6개월 내로 합격할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20번 보겠습니다. 20번은 뭐냐면 재결입니다. 자, 행정법의 왕입니다. 행정법의 왕이 누구냐? 바로 행정심판 재결이 되겠습니다. 자, 행정심판 재결이 행정법의 왕이에요. 왕. 왜 그러냐? 행정심판위원회에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행정심판위원회. 심판위원회입니다. 아시겠죠? 여기서 하기 때문에 이게 문제예요. 자, 행정법 시험에서는 행정심판위원회와 행정심판 재결이 안 나올 수가 없어요. 아시겠죠? 이건 뭐냐면 행정청에서 처분했을 때 여기에 불복하는 그 상급 행정 판결기관이 바로 요거예요. 행정심판위원회. 아시겠죠? 그런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얘가 말이죠. 처분을 재결했습니다. 근데 재결에 고유한 위법이 있어요. 자, 이걸 잘 보세요. 고유한 위법이 있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얘기예요. 이때는 어떻게 합니까? 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겁니다. 알았죠?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스토리가. 아시겠죠? 자,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럼 답이 금방 나왔죠? 20번에 바로 3번이 답이죠. 3번 후문을 보세요. 잘 보세요. 재결의 고유한 하자를 주장하는 것이라 하더라도 자, 재결의 고유한 위법을 주장했어요. 그럼 어디로 가라는 겁니까?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이렇게 가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어 아니다. 이렇게 되어 있죠. 항고소송은 행정소송의 일종이란 말이에요. 뭐죠? 항당민기죠. 항당민기. 잘 보세요. 자, 이게 항고소송이에요. 항고소송. 그 다음에 당사자소송. 민중소송입니다. 그 다음에 기관소송이죠. 자, 기관소송은 헌법재판소과 약간 충돌이 있습니다. 그래서 헌법재판소의 기관소송을 제외한 나머지 행정소송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것은 헌법적인 관점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20번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행정법 공부 쉽게 해야 됩니다. 저와 함께 공부하면은 행정법 2달 내지 3달 정도만 공부하면 제가 90점 이상 제가 확실하게 맞게 해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좋습니다. 다 21번 보겠습니다. 21번은 뭐냐면 역시 정보공개법이에요. 자, 요즘에 큰 화두가 정보공개법입니다. 그죠? 자, 정보공개법. 이거 또 한 번 나왔어요. 이 정보공개법, 이 정보가 중요하죠. 정보는 인포메이션이라고도 하고 뭐 그죠? 인텔리전스 이런 말도 쓰고 있습니다. 제가 영어를 써서 죄송합니다. 전직 영어 선생이에요. 한 25년 전에. 그래서 항상 우리가 이제 영어도 항상 우리가 구사할 줄 알아야 되죠. 그래서 뭐 우리가 항상 우리 행정법을 공부하지만 여타 과목도 열심히 공부하는 게 이 머리를 위해서 좋습니다. 머리가 굳기 시작하면은 그 사람 무능력자 돼버리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항상 연구하는 자세,
항상 학문을 탐구하는 자세 이런 것도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 정보공개법에서 뭐가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자, 비공개와 그죠? 비공개 정보, 그 다음에 공개 정보죠. 자, 이걸 나눴는데 자, 이게 잘 안 이어진단 말이에요. 그런데 항상 시험에 나오는 게 있어요. 이 비공개 정보가 주로 이제 학교 환경과 관련된 거 있잖아요. 위생 정화구역 이런 거, 정화구역입니다. 여기에다가 무슨 영업을 허가한다 이런 거죠. 이거는 이거와 관련된 거 있잖아. 이거 관련된 것은 모두 비공개가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무슨 회의록 같은 거 있잖아. 위원회 뭐 회의록 이런 거죠. 이런 것은 비공개 정보라는 거예요. 알았죠? 이런 것은 공개하지 않는 겁니다. 자, 답이 몇 번이 되겠습니까? 3번 그냥 나왔죠? 자, 몇 가지 읽어보겠습니다. 거기 보시면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회의록 있죠? 자, 요것은 자, 마지막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비공개 대상에 볼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죠? 이것은 비공개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어떤 분은 이렇게 공부해요. 공개 부분도 막 같이 공부합니다. 그러지 마시고 한쪽을 공부를 해야 돼요. 특히 비공개가 출제되고 있다. 제가 이번에 이제 압축 노트라고 압축 교재를 썼잖아요. 원래 기본서에서 군문책만 8권을 썼는데 문제집 요약 정리 조문까지 해가지고 그 중에서 요약 핵심 정리에 이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대로 출제됩니다. 아시겠죠? 25문제 중에 한 문제가 바로 비공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좋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것도 뭐 안 나올 수가 없는 건데 바로 국가배상법이에요. 자, 우리가 손해전부가 있습니다. 잘 보세요. 손해전부 제도가 있는데 여기에는 손해배상이 있어요. 잘 보십시오. 그 다음에 손실보상이 있습니다. 이렇게. 자, 손해배상은 행정청이 불법한 위법한 행위를 했을 때입니다. 이때는 위법처분이에요. 위법처분. 자, 보십시오. 그러나 이때는 적법처분입니다. 적법처분이고 주로 어디 가요? 공토법. 이번에 일반 행정직도 나왔습니다. 공토법. 이 공토법에 해당합니다. 요거는 어디로 갈까요? 요거는 공토법 주로. 요건 어딜 가죠? 요거는 국가배상법으로 갑니다. 이렇게. 아시겠죠? 요렇게 우리가 루트가 정해졌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국가배상법 제2조니까 뭡니까? 여기 국가배상법은 2개로 돼 있어요. 2조. 가장 중요한 거. 다른 조문도 있습니다. 5조 이렇게 돼 있죠. 2조는 공무원의 불법행위. 5조는 뭡니까? 영점을 하자. 이겁니다. 이렇게. 아시겠죠? 이 정도만 보시면 충분하겠습니다. 자, 판례가 출제됐는데 국가배상법 제2조. 2조니까 공무원의 불법행위예요. 자, 이 사건은 뭐냐면 간단히 말씀드리는데 유흥주점이 있는데 종전에 이런 게 많았어요. 이 종업원을 바깥에 출입 못하도록 바깥에서 시정, 즉 자물쇠로 잠근 사건입니다. 근데 불이 나가지고 다 불타 죽은 거예요. 누가 책임질까 이런 얘기예요. 아시겠죠? 자, 어떤 유흥주점이 있는데 바깥에서 문을 잠궜다는 얘기죠. 그래서 불이 훨훨 타서 돌아가셨다는 얘기입니다. 사실 이게 되게 충격적인 사건이었어요. 누가 책임질까? 이 불에 대해서 불에 타 죽은 거를 누가 책임질까? 1번 공무원이 질까? 일반 공무원. 2번 경찰이 질까? 3번 소방소가 책임질까? 이런 얘기예요. 자, 판례는 여기가 지라는 겁니다. 즉 이거는 관계가 없다 이런 얘기예요. 공무원이 이 화재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공무원이 와가지고 점검을 해야 돼요. 행정적 점검도 하고 뭐 예를 들어서 이 음식물을 파니까 아무래도 이와 관련해서 영업에 대해서 뭐 정지 처분 내리다든지 이런 거 했어야 하는데 안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우리 대법원은 자, 인과관계가 없다고 봤습니다. 요게 있다고 봤죠. 이런 사건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답이 3번이 되겠네요. 자, 유흥주점 감금해서 윤락을 하고 그 다음에 술도 팔고 이런 상태에서 불이 났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화재를 유독가스 발생해서 사망한 사건입니다. 누가 책임진다? 자, 공무원은 아니라는 겁니다. 자, 거기 보시면은 공무원이 식품위생법상 보호조치를 부작위했다. 이건 아니라는 거죠. 누가 책임지는 겁니까? 이게 불과 관련됐으니까 소에서 책임져야 된다. 이런 판례가 되겠습니다. 답은 3번이었습니다. 자, 어떻습니까? 최근 판례가 이렇게 나오기도 하지만 종전 판례도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23번입니다. 자, 원래는 23번 문제가 앞으로 나와야 되는데 이 군문은 문제가 많기 때문에 뒤에 나왔어요. 무효와 취소. 이 문제죠. 잘 보세요. 하자에 있는 행정행위입니다. 자, 무효가 있고, 그죠? 그 다음에 취소가 있고, 철회가 있고, 그 다음에 뭐가 있겠습니까? 직권 철회도 있죠. 직권 취소. 직권 취소.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우리가 나눠볼 수 있다는 겁니다. 무효는 어때요? 처음부터 효과가 없어요. 취소는 효과가 있었으나 소급적으로 무효화시키죠. 소급적으로. 철회는 뭡니까? 효과 있었으나 장례적으로 무효죠. 그죠? 직권 취소는 뭡니까? 법적 근거 없이도 할 수 있죠. 근거 없이도 자유자재로 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말이죠. 이 무효라든가 이 취소, 소송을 제기합니다. 소송을 제기할 때 종전에는 행정심판 전치주였어요. 즉 뭐냐면 행정심판을 하고, 그죠? 그 다음에 행정소송으로 해야 됩니다. 이렇게. 이게 이제 행정심판 전치주인데 바뀌었죠. 지금은 임의적 전치주로 바뀌었다는 겁니다. 자, 행정심판을 제기할 때는 기간이 있습니다. 또 행정소송 제기할 때는 준수할 기간이 있는데 어떻게 될까요? 자, 보세요. 안 날로부터 90일, 있은 날로부터 180일이에요. 이렇게. 그 다음에 이건 어떻습니까? 안 날로부터 90일, 있은 날로부터 1년입니다. 1년. 자, 여기서 조심할 게 있어요. 180일과 1년은 일종의 훈시 규정이에요. 훈시. 안 지켜도 돼요. 알았죠? 훈시 규정이다. 아시겠죠? 이런 내용도 여러분들이 숙지를 해야 됩니다. 자, 답은 2번이 되는데 뭐냐면 행정심판 전치주는 무효 선언을 구하는 취소소송. 잘 보세요. 자, 이거 조심해요. 무효 선언의 취소소송입니다. 무효 선언의 취소소송은 어떻습니까? 무효 선언의 취소소송은 결국 취소소송이죠. 그러니까 요 절차를 밟아야 된다는 거예요. 즉 무효 등 확인 소송과 다른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소제기 기간을 거쳐야 된다. 소제기 기간을 준수해야 되는 거예요. 알겠죠? 자, 무효 선언의 취소 소송도 어차피 취소 소송인 겁니다. 아시겠죠? 좋습니다. 자, 다음입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24번인데, 자, 이것도 뭐 너무 잘 나오죠? 이행강제금. 자, 이행강제금은요, 최근에 이 대집행과 더불어서 문제가 너무나 잘 나오는 거예요. 즉 뭐냐면 어떤 불법 건물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불법 건물. 자, 이런 얘기죠. 자, 철거하라. 자, 명령을 때렸죠. 몇 월 며칠까지 철거하라. 그런데 철거 안 했다는 겁니다. 그럼 행정청에서 어떻게 합니까? 이행강제금을 때리겠죠. 이행강제금. 1차, 뭐 2차, 3차 때린다는 거예요. 자, 조심할 거. 이행강제금은 1차, 2차, 3차 때리더라도 이걸 다 합하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 중에 하나만 주로 뭐 처음에 나왔던 게 제일 약하니까 요거만 이행하면 된다는 겁니다. 자, 이런 생각을 갖고 하고. 자, 그래서 답이 24번에 답이 3번이 되겠습니다. 마지막 제 줄 보세요. 자, 이행 기회가 제공되지 아니한 과거의 기간에 대한 이행 강제금을 한꺼번에 한다? 누구 망할 일 있습니까? 이걸 한꺼번에 한대. 안 되죠. 이 중에 하나만 이행하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또한 이행 강제금은 또 나오는 게 뭐냐면 요것은 상속이 안 된다는 겁니다. 즉 뭐냐? 요것은 일신 전속적이라는 거예요. 요것도 잘 나와요. 알았죠? 전속적이다. 또한 이행 강제금은 자기 부작이 뭐 대체 다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행정 대집행과 구분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행 강제금은 항상 시험에 출제된다. 2020년도에는 대집행이 안 나왔잖아요. 그래서 대집행과 이행 강제금은 항상 로테이션으로 나오고 있고, 그다음에 과징금과 과태료 항상 로테이션이에요. 아시겠죠? 그런 부분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으로 2020년도 마지막 파이널 문제가 되겠죠. 25번. 처분의 신청에 대한 행정절차법. 또 행정절차법 또 나온 겁니다. 저 행정절차법 규정을 물어봤다. 자, 법 규정을 너무 많이 물어봤죠. 자, 여기서 제가 강조드릴 게 있어요. 행정절차법에 없는 게 또 있어요. 예를 들어서 공법상 계약 이런 거 없어요.
공법상 계약 이런 말은 규정이 없어. 확약도 없습니다. 확약. 뭐 실권 이런 거 없습니다. 이런 규정이 없다는 걸 일단 알고 계시고, 자 역시 이 조문이 출제되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25번의 답은 3번인데요. 행정절차법 제17조로 물어봤습니다. 제17조. 조문 그대로 물어봤다는 거죠. 조문 그대로. 알았죠? 그대로 물어봤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놓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제가 전국 유일하게 행정법 또는 행정법 관련 조문을 완전히 공식화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보다 2 내지 3문제, 나아가서는 한 7문제까지 더 맞출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장점이 있다는 걸도 알아두시고, 자 3번에 보면 행정절차법 제17조거든요. 자,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행정청에 신청에 구비서류 미비 등이 있었어요. 그런 경우 보완에 필요한 상황을 상당 기간 정해서 자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었거든요. 요구할 보완 요구예요. 자 이거 보세요. 요구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죠. 자 우리 군무원 행정법의 특징 할 수 있다 하여야 한답니다. 하여야 한다. 그죠? 완전히 이런 개념이 우리가 행정법에서 시험에 출제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런 부분도 꼭 숙지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2020년도 기출됐던 행정법 특히 문제 유형과 분석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